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밤밤밤밤밤. 안녕하세요. 요즘 세련되게 재해석한 고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진 주스입니다. 인터파크발 연극 랭킹 1, 2, 3을 다 예매한 19입니다. 오, 저는 채식인이라 햄은 먹지 않지만 이 연극은 되게 좋아하는 조이입니다. 벚꽃동산 예매한 27입니다. 제가 지금 매우 매우 신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약간 조증이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홍역 바이러스가 좀 폭발하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 생각해봤더니 요즘 제가 공연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연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극장, 연극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막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전들이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보통 연극은 길어봤자 2주, 뭐 3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대극장 공연들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세 달까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는 대극장 연극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서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대극장 연극을 제가 제작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모객이었거든요. 대극장은 정말 관객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뮤지컬처럼 어마어마한 배우님을 모셔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연극 대작들의 특징들의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배우님들 다 모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배우님들을 다 모셔갖고 그 배우님들 어떻게 그 바쁘신 배우님들을 다 스케줄 맞췄을까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우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어마어마한 배우님들의 숫자로만으로는 정말 압권인 제가 신식 컴퍼니의 연극 햄릿을 보고 왔습니다. 네, 이 햄릿이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햄릿이에요. 그 햄릿인데 그냥 햄릿이 아닙니다. 장장 9월 1일까지 약 3개월 가까이 공연하는 연극인데요. 사실 대극장 연극이 이렇게 오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대극장 연극을 딱 2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목객을 하는 게 세상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공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확실히 캐스팅에서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엄청난 배우님들이 다 모이시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냥 내노라는 배우님들이 모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연극계 어벤져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벤져스들이 다 모여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혹시 16년도에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진짜 접니다. 그때도 진짜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엄청 그 원래는 센세이션했죠.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의 거의 리모델링 직전 마지막 작품으로 원래 이 작품을 올리려고 했고 무대랑 객석을 서로 바꿨고 거장 배우님들을 이제 젊은 캐릭터들이랑 햄릿이랑 오피리어랑 막 거장 배우님을 캐스팅을 했다. 그래서 오 재현도 이렇게 오겠지. 왜냐면 초연이 워낙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햄릿 하신 분이 지금 뭐 장관님이 되셨고 약간 그러니까 제공이 오겠지 했는데 이제 또 제공에는 갑자기 그 원로 배우님들을 조연 앙상블들로 보내고 다시 젊어지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신박하다 그래가지고 다음 공연은 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재공연 버전으로 왔더라고요. 진짜 신시만 가능한 색다른 실험인 것 같아요. 거장 배우님들을 앙상블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 작품은 2016년도에 주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랑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해랑 연극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이제 원로 배우님들, 그 특히 연기 잘한다는 내노라 하는 원로 배우님들 9명이 모여서 그때 공연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장관님이 햄릿으로 나오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령 햄릿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륜을 보이셨죠. 그리고 햄릿 하면 이제 지금은 장관님이시지만 그 배우님이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표라는 분이셨는데 젊었을 때 햄릿을 못 본 우리 세대로서는 정말 그 멋있음과 매력을 진짜 그 연세에도 이런 얘기하면 좀 실례일 수 있지만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멋있었던 햄릿이었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또 완전 바뀌었죠. 원로 배우님들이 앙상블을 하시고 24년 이번은 어떠냐? 이번은 원로 배우님들과 그다음에 젊은 배우님들이 이제 섞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나이를 찾아간 캐스팅이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역할은 젊은 배우님들이 하시고 연세 많은 역할은 이제 원로 배우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원작에 가까운 캐스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대의 세련됨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작품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니가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과 그 슬픔에 눈물을 뚝뚝뚝뚝 장례식인지 결혼식인지 뚝뚝뚝 흘리고 있을 때 선왕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유령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삼촌의 더러운 플랜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밝힐 것인가 햄릿이 밝히려고 가는 과정이 이 연극 햄릿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뭐 오피리어라는 인물도 있고 레어티스라는 인물도 있고 로젠크랜스 앤 길던스턴이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 2024년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는 배우들이에요. 이 배우들이 그냥 하나의 도구나 양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삼촌의 더러운 아버지를 독살한 그 사건을 밝히는 역할로서의 국정극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전체의 연극의 분위기를 확 잡아버리는 게 이 배우들의 역할입니다. 배우로는 박정자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근데 박정자 선생님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첫 대사를 딱 하는데 와, 이게, 여기가 덴마크야, 서울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북유럽 갔다 온 거 제가 막 엄청 자랑했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춥잖아요, 덴마크는.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추운 나라잖아요. 그 서리빨과 그 눈보라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도 굉장히 더운 우리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극장에 갔을 때 극장 안은 시원했지만 이 덴마크의 이 서리빨 같은 그 느낌이 없었거든요. 박정자 선생님이 춥다. 이 대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덴마크야. 애가 나 고드름이 막 서여 있는 것 같아. 진짜 음, 그렇게 대사 한마디로 무대 일루전이 확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배우라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무대 장악력이 어마어마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제 손 선생님이 배우 2세요. 박정현 선생님 배우 1이시고. 근데 손수 선생님 말고 더블 하시는 이항나라는 배우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항나 배우님이 나오셨었는데 배우 1 같은 경우에 박정현 선생님하고 전수경 배우님이 더블이세요. 그래서 전수경 배우님의 무대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정현 선생님이 엄청난 저음이시잖아요. 그 저음으로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고와 디디가 갖고 있는 약간 구분 느낌 있잖아요. 구분 느낌으로 박정현 선생님이 탁 나와갖고 춥다 이러는데 뭐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수경 선생님은 키도 크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저음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캐스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햄릿 역은 강필석 배우님이셨고요. 그다음에 선왕 역은 이호재 배우님, 그다음에 배우 1은 박정현 선생님, 배우 2는 이항나 배우님, 클로디어스는 길용우 배우님이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십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엄마를 부탁해? 라는 작품에 나오셨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무대에 서셨다고 해요. 겉으로는 김성녀 배우님이셨고요. 폴로니오스는 박지일 배우님이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배우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대를 make believe, 정말인 것처럼 만드는 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대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 같은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한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재주들이 이제 우리 배우님들이 갖고 계셨는데 그걸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기파 배우님들이 다 함께 한 무대에 서셨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봤다라는 것 자체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레어티즈는 양승리 배우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양승리 배우님이 무대에서 보니까 엄청 키도 크고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할 때 그때 좀 친해놓을 걸 라는 후회를 잠깐 했고요. 오피리어는 루나 아시죠? FX에 루나가 오피리어로 나오는데 오피리어는 원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공연을 보시면 루나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 식구님도
뉴욕 가서 보고 오신 브로드웨이 케이팝 뮤지컬 주인공 원캐스트 하시다가 뉴욕에서 그냥 춤 선생님을 하셨다가 갑자기 한국에 햄릿으로 복귀를 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연극 데뷔를 갑자기 이렇게 원캐스트로. 이번 연극에서 유일하게 노래하는 역할이 오피리오이기 때문에 루나 배우님이 하시기에 딱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처연해서 제가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무대를 현대화했습니다. 현대화해서 복식도 다 현대식 복장을 했고요. 덴마크가 왕국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진짜 지금의 덴마크 왕국을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복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 했던 건 뭐냐면 햄릿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게 단검이잖아요. 그 삼촌을 찔러 죽이려고 단검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서 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왠지 약간 좀 생경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이게 고전적으로 이렇게 뭔가 칼로 찔러 죽이고 있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클로디우스가 이게 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칼을 이렇게 번쩍 든 그 명장면을 딱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을 겨눈 이 장면을 바뀌었는데 그게 약간 생경하면서도 이게 현대화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무대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유리예요. 유리인데 거울도 되고 유리도 되는 그런 막으로 2.5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이렇게 3면을 다 두른 건 아니고 약간씩 이렇게 양 사이드는 좀 남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 사이드에는 조명이 엄청나게 쏟아부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거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뒤가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벽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대였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거울로 비춰질 때 그 인물의 어떤 내면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장치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무대가 심플한 만큼 그래서 오히려 배우들의 연기가 더 너무 잘 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식이 화려하거나 그러면 이 배우님들의 연기가 이렇게 막 몰입하기보다는 이제 스펙타클에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미니멈하게 스펙타클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배우님들의 온전히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번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